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배임 혐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그 윗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두 차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도 배임 혐의의 적용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더 조사한 뒤 추가로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지사를 무혐의로 처분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 착수 22일 만인 어제 여론에 떠밀리듯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뒤늦게 압수수색하는 등 늑장, 부실 수사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을 핵심 혐의로 적시했습니다. 구속 때 적용됐던 혐의가 기소하면서 빠지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만약 검찰이 배임 혐의를 밝히지 못할 경우 대장동 사업에서 발생한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또 배임 의심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윗선 규명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위원들은 배임 혐의와 직결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이 지사에게 집중 추궁했습니다. 시장님이 결재를 했거나 저는 보고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과 이익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성남시 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대장동 관련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착수한 지 20여일이 지난 시점에 부실 수사라는 비판 여론에 떠밀리듯 압수수색을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팀은 어제 대장동 사업 핵심 4명을 모두 불러 사자 대질 조사를 벌였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언급된 그분은 유 전 본부장이라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 변호사는 앞서 JTBC와의 인터뷰에선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칭하지 않는다고 해 그분이 제3자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